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부터 시작하여 동해안 바다를 따라 일본의 최북단인 와카나이까지 가기 7일차가 되는 날인데, 야, 오늘 이렇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일본 동해안 쪽에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더 많이 오고 있는 모양이라서 일부 열차가 운행이 중단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카타역이라는 역까지는 이제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카타까지 가는 열차를 미리 예매를 해놨었는데, 이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동해안 루트는 전부 다 오늘 열차 운행이 중단된 모양입니다. 이야, 이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 같네요. 날씨 때문에 열차가 운행을 안 할 줄이야. 그렇다고 뭐 대체 운송 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것도 안 다니는 모양이라 지금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만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오늘은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각 7시 56분. 이제 제가 탈 차는 8시 23분에 출발한 열차라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슬슬 역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엄청 따뜻했는데 지금 이렇게 눈도 오고 하니까 그래도 꽤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있는 니이가타시의 위도는 삼척이랑 비슷한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탈 열차는 8시 23분 사카타행 특급 1호 열차가 되겠습니다. 이나오라는 열차인데, 원래는 저 열차가 아키타까지 운행을 하는데 오늘은 단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카타까지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하네요. 지금 5번 승강장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강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서 아키타 가는 버스가 있는지 알아봤거든요. 가격은 뭐 8,600엔, 그렇게 안 비싼데 문제는 시간 13시간 57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것도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어차피 도쿄의 신주쿠까지 가서 갈아타야 되는 모양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철도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 간 도시들이 있는 이런 고속버스들은 많이 안 다니는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시골 동네에 막 육량 전철이 들어오는 게 어제 뭐 신기하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나쁠 때 열차 운행을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니이가타가 여기고, 이제 사카타는 여기 야마가타역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가 이제 사카타라는 곳인데, 일단 뭐 여기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게 되네요. 나중 일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거기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제 탔던 6량짜리 전철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2량짜리 전철을 여러 대 붙여서 이제 6량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네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철을 붙여서 운영하면 어떨까? 근데 아무래도 스크린도어 규격 때문에 저런 식으로 중련을 해서 운행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제가 타게 될 특급 이나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에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저 차량이 최초로 제작된 게 97년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작된 차량이 2005년산이라고 합니다. 특급 이나호호. 야, 밖에 날씨 장난 아닌가 보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E553계라는 전동차인데, 다른 일본 제레선 차량들과 비슷하게 최고속도 130km까지 낼 수 있는 열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그린샤 특실인데, 이제 이 열차가 특실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열차라서, 야, 이거 보십시오. KTX 특실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쥐기네. 오늘은 이렇게 특실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야야. 오. 야, 의자 보십시오. 이거 옥수로 푹신푹신합니다. 야. 옛날 새마을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의자 같네요. 자,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야, 각도 장난 아닌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야.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벽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리클라이닝을 해도 뒷사람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이렇게 옆에서 꺼내 쓰는 간이 테이블처럼 되어 있네요. 오,
이렇게 완전히 펼칠 수도 있게 되어 있구나. 누리로나 ITX 새마을의 테이블보다는 약간 좋은 그런 테이블입니다. 오, 간다. 자, 8시 23분.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니이가타역을 출발합니다. 이야, 눈 오는 거 봐라. 本日も JR 東日本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列車は特急みなこ3博多行きです。途中豊坂、柴田、中条、高町、村上、福谷、厚木4区、鶴岡、阿波毛に止まります。 야, 그리고 저 위에 저 선로는 신칸센 선로인가? 신칸센이 니이가타에서 북쪽으로 더 연장되어 있진 않는데 옛날에 니이가타까지 오는 조에츠 신칸센을 만들면서 아키타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선로하고 차량 기지 같은 게 북쪽으로 뻗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 선로는 차량 기지로 회송할 때 쓰는 그런 선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이가타는 우리나라의 울산처럼 석유화학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공업 도시인데, 자,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뭔가 우리나라의 울산처럼 공장지대 같은 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동량 자체는 우리나라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울산의 연간 물동량은 한 1억 5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려나? 뭐 방금 제가 울산하고 비슷한 도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도시 체급이 있다 보니까 울산보다는 약간 물동량이 적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쌀 생산량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우리나라 김제시의 120% 정도 되는 쌀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야, 김제보다 쌀을 많이 생산한다고? 이 도시 하나가? 어찌됐든 최고속도 130km까지 달릴 수 있는 열차라서 이렇게 속도를 쭉 높여서 달려주고 있네요. 승차감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아, 다음 역 도착하는갑다. 도요사카라는 역에 도착하는 모양이네요. 자, 열차는 이렇게 도요사카역에 도착. 이 열차는 시바타행 열차인데 저희 열차를 대피하기 위해서 조금 오래 정차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열차는 8시 35분 이렇게 도요사카역을 출발합니다. 야, 근데 눈 진짜 죽인다. 뭐 이렇게 눈 많이 내리는 것 때문에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거 내가 치우는 눈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다음 역인 시바타역에 도착합니다.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오우 본선이라는 선과 합류를 해서 달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오우 본선이 아오모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철도인데, 오늘은 원래 이 오우 본선을 경유해서 이제 아키타까지 간 다음에 아키타에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가는 고노선이라는 선로를 이용해서 아오모리까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그 고노선이라는 선로도 운행이 중단된 모양이라 조금 동해안을 보면서 가기에는 오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열차는 이렇게 시바타역을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자체는 굉장히 잘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로컬 선임에도 불구하고 복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중에 가네즈카라는 역까지는 이렇게 복선 구간을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일대가 니이가타 통근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선로 용량이 충분치 않은 곳 일부분은 복선화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가네즈카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역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단성 구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선로하고도 합쳐지면서 이제 오른쪽에도 선로가 안 보이고 여기 왼쪽에도 선로가 안 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성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착하는 역은 나카조역. 이제 이 나카조역을 출발하고 나면 또다시 복선 구간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이 우에츠 본선이 굉장히 특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단선 구간이 많으면서도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선 구간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냐면 옛날에 침대 열차 같은 특급 열차들이 많이 다닐 때 이제 그 열차들을 멈추지 않고 운행하기 위해 이렇게 곳곳에 교행용으로 복선화를 해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복선화가 됐지만 이런 복선 구간이 10km를 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제대로 된 복선 구간이라기보다는 교행용으로 만들어 놓은 대피선을 엄청 길게 만들어 놨다는 느낌? 그렇게 되면 열차가 안 멈추고 서로 교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한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선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자체도 약 120km 정도로 굉장히 잘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제 이렇게 사카마치역에 도착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짧은 복선을 대피선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차가 멈추지 않고도 서로 교행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요네사카선이라는 선로와 분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요네사카선은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고 뭐 대행버스 같은 게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승강장에도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 시간은 9시 1분. 거의 제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눈 오는데 그렇게 크게 지연이 되는 것 같진 않네요. 자, 그리고 사카마치역을 출발해서 또다시 단선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뭐 속도 자체는 굉장히 잘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열차는 130km까지 달릴 수 있어도 이제 우에츠선이라는 선로 자체에서 속도를 120km까지 못 내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최고 속도는 130km가 아닌 120k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무라카미역에 도착합니다. 역 앞에 이렇게 자그마한 종합병원이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구간부터 다시 복선 구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자, 이 열차는 9시 4분 딱 제 시간에 무라카미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9시 8분이네요. 자, 그리고 출발 시간은 9시 9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무라카미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1号車です。指定席は2号車から4号車です。 오, 불 꺼졌다. 自由席は 자, 무라카미역부터 6号車に 열차 전원 공급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열차의 모든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1호선이나 4호선 같은 열차들 보면 중간에 전원 방식이 바뀌는 곳이 있죠. 뭐 서울역, 청량리역, 남태령역 이런 역들처럼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직류 구간을 달려오다가 교류 구간을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この先途中の鶴岡、余部、酒田には強風の影響で30分から40分程度の遅れが見込まれております。途中強風によりまして速度を落として運転いたします。途中鶴岡、余部、酒田でお降りのお客様、30分から40分ほどの遅れが見込まれております。また繰り返しのご案内となりますが、酒田から先、秋田方面につきましては、山形県内までの福良までの折り返し運転を行っております。福良から先、秋田方面につきましては、終日運転を取りやめております。また風の状況によりましては、この運転計画も
変わ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またこれによるバスによる代行輸送等は行っておりませんのでご了承ください。 이야,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풍 때문에 속도를 조금 줄여서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야, 저거 바다 보십시오.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니까 파도도 진짜 장난하게 높은 모양입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바람 때문에 서행 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30분에서 40분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 방송을 들어보니까 야마가타현 이북으로 아키타현 쪽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열차를 운행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게 맞는 것 같네요. 일본 열차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선로 개관을 혓개를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로 개관이 우리나라보다 30cm 정도 더 짧은 편입니다. 35cm 정도려나? 그래서 선로 개관이 넓어서 우리나라 열차는 꽤나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데 반면에 이렇게 일본 열차는 선로 개관이 좁은데도 이제 차폭을 거의 한계치까지 키워놓은 그런 열차라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돌풍 때문에 사고가 났던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하네요. 야, 바람에 열차가 날아가 버린다는 게 저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야, 그래도 뭐 이런 바다 풍경 자체는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이야, 아까까지는 논밭도 많이 보이고 평야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을 달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지세가 험한 곳을 달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도 많고 이렇게 꽤나 지형이 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들었듯이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달리고 있네요. 와, 파도 봐라. 뭐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운행에 차질이 생기기는 했지만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저렇게 꽤 험한 바다를 보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이런 걸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뭐 자리가 편하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야, 역시 이런 길은 버스가 다니는 것도 무리려나? 이제 이 근처에 변변찮은 고속도로도 없어서 이제 아키타까지 가려면 이런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고속버스가 안 다니는 것도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네요. 지금 그 다음 역인 후야역에 도착을 하고 있는데 바람은 많이 부는 것 같아도 일단 비는 그친 것 같습니다. 아니, 비가 아니고 눈이지. 눈은 그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바람이 진짜 오늘 파도 한 2m 될라나? 이런 날씨에 배를 타면 배도 많이 흔들흔들 거릴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후야역을 출발하는데 뭐 2분 정도 지연됐네요. 뭐 그렇게 크게 지연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도착하는 역은 아츠미 온천역. 지금 여기서 다음 역인 츠루오카역까지 서행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출발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방금 방송이 그렇게 나왔네요. 자, 어쨌든 열차는 이렇게 아츠미 온천역에 9시 51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은 9시 55분. 약 3분 동안 정차를 하다가 출발하게 됩니다. 小鳩駅から富士見沢までの間、強風によりまして速度を落として運転いたします。次の鶴岡到着は最大で30分程度の遅れを見込んでおります。本日は列車遅れまし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 야, 이 정도로 속도를 낮춰서 운행한다고? 어디 보자. 지금 속도가 25km. 이런 강풍 대책에 대해서는 일본이 엄청 엄격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눈이 와서 속도를 줄이는 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강풍 때문에 열차가 운행 못하는 경우는 태풍이 부는 게 아니면 엄청 드물지 않나요? 지금 밖에 바람이 꽤 세게 불고 있다는 게 이런 파도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나뭇가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 계속 이 상태로 서행을 하는 건가? 좀처럼 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구간을 지나서 다시 내륙 지방을 달리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2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네요. 2005년에 이 부근에서 탈선 사고가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JR 동일본에서는 이제 풍속이 25m/s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기준이 조금 널널해서 일반선 열차는 초속 30m 이상, 그리고 고속열차들은 초속 40m 이상이 되면 이제 운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몇 번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열차에 이제 제원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실량에 236.5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6량짜리 열차인 ITX 세마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ITX 세마로가 267톤. 이제 오히려 ITX 세마리 1량 더 짧은 열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나오호보다 이제 무게가 더 무거운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무게 때문에 일본 열차들이 바람에 취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열차를 무겁게 만들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열차를 무겁게 만들게 되면 열차의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노반이 무거운 무게를 버티지 못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열차를 조금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동거리에 관해서는 일본의 모든 일반 간선형 열차들은 600m 이내에 정차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뭐 그런 룰이 있어서, 이렇게 열차를 가볍게 만들어서 제동거리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열차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속도를 조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즈루오카역에 도착. 약 18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됐네요. 그리고 열차는 1분간 정차한 후 이렇게 즈루오카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상 속도로 운행을 해주는 모양인데, 다시 이렇게 속도를 쭉쭉 올려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아마루메역에 도착. 리쿠사이센이라는 선로와 분기를 하는 노선인데, 이제 야마가타현의 신조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로를 우회 루트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강풍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열차가 몇 개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루메역을 출발해서 이제 종점인 사카타역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네요.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バスやタクシーなどの代行輸送は行っておりません。ご了承ください。次の終点酒田到着まで今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あと4分から5分程度で到着いたします。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오늘 종점이 아니었는데, 여기 사카타역에서 10시 51분에 타절을 하게 됩니다. 와, 바람. 와. 야, 역시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꽤 세게 느껴지네요. 야, 추워. 자, 일단 나가서 시간표 같은 거라도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아까 아마루메역에서 분기를 했던 리쿠사이센 열차 시간표인데, 하루에 4편? 이 열차를 타면 일단 신조역이라는 곳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16시 44분.
거의 6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하행 아키타 방면은 전부 운행 중단이니까 지금 현재 탈 수 있는 열차는 다시 니이가타 쪽으로 돌아가는 열차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11시 45분 쯔루오카행 이거를 타거나 아니면 다시 12시 12분에 출발하는 특급을 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면 좋다. 지금 여기서 제가 버스 시간표를 알아봤거든요. 이제 사카타역 앞에서 출발하는 차 10시 40분 보니까 센다이 가는 버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시 40분은 지났으니까 이 버스는 못 타고 그 다음 버스인 12시 1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센다이역까지 갈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태평양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달리게 됩니다. 아, 이거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게 됐네요. 이제 센다이로 가는 버스를 타거나 다시 니이가타 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기차를 타고 니이가타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니이가타까지 돌아가면 신칸센을 타고 이렇게 도쿄 쪽 사이타마현 오미야역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신칸센을 타고 아까 버스로 갈 수 있었던 센다이를 거쳐서 모리오카, 혼슈의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현인 아오모리까지 오늘은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버스비 3,900엔, 이것도 3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냥 JR 패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신칸센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니이가타로 다시 돌아가는 표를 끊고 신칸센 표까지 끊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구입했고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다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게 됐는데, 자, 열차 출발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보자. 근처에 식사를 할 만한 곳이 없나?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간단하게 커피 같은 거 한 잔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보자. 커피 250엔? 호토고 1つとソフト1つお願いします。ソフトとコーヒーと、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ソフトクリームとソフトはカップでお願いします。カップでね、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일단 따뜻한 커피하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주문했는데, 뭐 이렇게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야, 400엔짜리 치고는 꽤 아이스크림은 좋은 걸 쓰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2시가 됐는데, 아이고야, 지금 열차 출발까지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열차에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이나호 8호 니이가타행 12시 12분에 출발하는 열차, 자, 다시 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방향에 열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타고 왔던 열차가 반복 열차로 다시 니이가타 방면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석을 예매했는데, 자, 4호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금까지 달려왔던 구간을 그대로 가는 그런 열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앉아서 이제 촬영은 나중에 하고 영상 편집을 좀 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니이가타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니이가타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꽤 많이 돼서 거의 40분 가까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네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8시부터 3시까지 거의 제자리에 있는 격이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신칸센을 타고 우회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탈 열차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시 17분에 출발하는 도쿄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2시 27분에 바로 환승을 해서 탈 수 있는 열차가 있었는데, 아까 차 안에서도 지연 때문에 환승을 못하니까 표를 바꿔서 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갈 때 사카타까지 지연이 되는 걸 확인해서 그 다음 열차를 이렇게 예매를 했었는데, 자, 지금 도쿄행 열차가 이렇게 승강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린샤가 아닌
지정석을 예매해놨기 때문에 자 6호차에 탑승하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차량을 보시면 이 7개 이제 호쿠리쿠 신간센에서 사용되고 있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속도는 약 26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차량을 찾으라고 하면 뭐 KTX 이음하고 가장 비슷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시 27분 딱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니이가타역을 출발합니다. 아까 아침에는 눈이 꽤 많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눈이 그친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안 그랬으면 신칸센도 좀 지연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열차 최고 속도가 260km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호쿠리쿠 신칸센 구간에서만 260으로 달리고 즈오이치 신칸센 구간에서는 275km까지 속도를 올려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60km 넘는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본의 대표 곡창지대인 니이가타 평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 오른쪽으로는 지평선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 열차의 정차역만인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츠바메산조 그리고 나가오카역을 정차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꽤 긴 거리를 미정차로 오미야까지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나가오카에서 오미야역까지 거리가 213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긴 거리를 무정차로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첫 번째 종차역인 츠바메산조역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은 3시 28분, 약 11분 만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네요. 원래 이 역은 제레선이 있을 때는 없던 역이었다가 1982년에 오미야에서 니이가타 간 신칸센이 개통하게 되면서 이렇게 일반선과 함께 고속선역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안하산역하고 비슷한 느낌이려나? 천안하산역도 원래는 장항선 열차가 안 다니다가 고속열차가 서게 되면서 거기 장항선 아산역이 같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1분간 정차한 후 츠바메산조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츠바메산조역이라는 곳이 니이가타현 산조시라는 곳에 속한 그런 역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행정구역인 츠바메시의 핀피로 인해서 원래는 산조 츠바메 이런 식으로 역명이 정해질 예정이었는데 츠바메 산조역으로 정해지게 됐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천안하산역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천안하산역도 역명을 정할 때 두 지자체 간의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아산시에 속한 곳이니 아산역으로 해야 된다. 천안 생활권이니까 천안역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천안아산역으로 정해지게 된 것처럼 여기도 뭔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역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나가오카역 도착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녹여줄 수 있게 선로 옆에서 물을 뿌려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가오카역에 도착. 딱 15시 38분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15시 39분 이렇게 나가오카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오카역 다음 정차역은 이제 제가 내리게 될 사이타마현의 오미야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오카역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 7개 전동차의 괴물 같은 가속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쭉쭉 올려주고 있네요. 이야. 그리고 이렇게 나가오카까지는 여기 니이가타 평원 일대를 달렸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산을 따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이 꽤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오니까 바깥에 눈이 꽤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해안가하고 산간지방하고 이렇게 꽤 큰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약 260km 정도,
거의 최고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를 기울여서 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브 구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자, 옆에 호텔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역은 에지고유자와역.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일본에 스키를 타러 오는 그런 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차는 주오모코겐역을 통과. 주오모코겐역을 통과해서 나카야마 터널이라는 터널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진입하는 터널이 나카야마 터널인데, 이 터널은 공사 도중에 수맥을 건드리는 일이 있어서 낙동강 하저터널처럼 터널이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터널 중간에 우회로를 뚫어서 속도가 200km 이하로 제한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터널 빠져나오니까 다시 평야지대가 펼쳐지게 됐는데,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은 군마현 타카사키시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합류하는 노선은 제가 얼마 전에 이토이가와까지 갈 때 탔었던 호쿠리쿠 신칸센의 선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호쿠리쿠 신칸센과 합류하자마자 열차는 타카사키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약 240km 정도의 속도로 꽤 빠르게 통과를 하게 됐네요. 지금 속도를 살짝 낮추긴 했지만 이렇게 전용선을 사용하는 만큼 오오미야역까지는 최고 속도 275km로 달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혼조 와세다역을 통과. 이제 원래 이 역은 조에츠 신칸센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없었던 역인데, 이쪽 지방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역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뭐 국비로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린 건 아니고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은 그런 역이라고 합니다. 사이타마현에서 한 40억엔 정도, 혼조시에서 40억엔 정도 이렇게 예산을 분담해서 건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 이름이 혼조 와세다인 만큼 일본의 유명 대학교인 와세다 대학교의 법인에서도 이제 건설비를 7억엔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까지 250km 정도로 달리다가 다시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최대 속도에 가까운 270km 정도로 달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구마가야역을 통과. 이제 이 역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역이 제가 내리게 될 오오미야역이 되겠습니다. 오오미야역을 앞두고 이렇게 275km까지 속도를 쭉 올려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야, 빠르다. 이런 거 보면 이음보다는 약간 차량 스펙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량수도 12량이고 275km까지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 방향 왼쪽으로는 또 다른 신칸센 노선과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방금 합류한 신칸센은 도호쿠 신칸센, 아오모리하고 하코다테 방면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신칸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왼쪽에 또 다른 전용 선로가 있는 노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선로는 사이타마 신도신 뉴셔틀이라는 도시철도 노선인데, 사이타마현에 이제 신칸센 라인 쪽을 따라 달리는 경전철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오오미야 철도 박물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유명한 철도 박물관이긴 한데, 뭔가 눈으로만 봐도 이왕 철도 박물관하고 많이 다르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오오미야역에 도착했는데 16시 35분 딱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됐네요. 신칸센도 지연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탈 열차가 16시 45분, 약 10분 후에 출발하는 열차인데, 이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편 승강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으로 탈 열차 16시 45분에 출발하는 하야부사호 시나오모리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오미야역은 이제 여러 노선의 신칸센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6시 41분, 45분, 49분, 5시 1분
이런 식으로 진짜 열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5분에 열차가 한 대씩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오미야에서 도쿄역 사이에는 이제 하루에 열차가 180대 가까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복선 선로를 거의 다 사용하는 셈이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제가 타고 왔던 토키오와 똑같은 이칠계 전동차가 먼저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 이 열차가 출발하고 나면 바로 4분 뒤에 제가 탈 하야부사호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먼저 들어와 있던 토키오는 딱 16시 41분 딱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열차 출발하니까 바로 저희 열차가 이어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동대구역을 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KTX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KTX가 들어오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야, 여기도 뭔가 동대구역 못지않게 열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곳 같습니다. 열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승강장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개나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면수로만 보면 3면 승강장인데, 지금 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승강장까지는 하행 방면 열차가 사용하는 승강장 같고, 이제 저쪽 끝부터 있는 승강장이 상행 방면 열차들이 쓰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탈 열차인 토마치오가 아니고 저 뒤에 연결된 하야부사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합열차로 운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 앞에 있는 빨간색 차량, 저게 고마치오거든요. 저거는 오늘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아키타로 가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조금 편하게 가려고 그린차를 예약해놨는데 이렇게 딱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 좀 편하게 앉아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야, 힘들다. 자, 그리고 열차는 16시 45분 딱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미야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열차도 아까 탔던 이칠계 못지않게 가속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도호쿠 신칸센의 특징이라고 하면 오미야역에서 우츠노미야역까지는 275km, 이제 우츠노미야역에서 모리오카역까지는 320km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선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TX 청룡이 이렇게 320km로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신호 문제로 그냥 일반 KTX와 똑같은 300km 정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이제 우츠노미야역을 지나가면 320km까지 속도를 올려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아까 제가 달려왔던 조에츠 신칸센과 분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기기를 통과하자마자 속도를 쭉쭉쭉 올려주고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최고 속도에 맞춰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묻은 신호장 하나를 통과하게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갈라지는 선로 보이시나요? 마시노미야 신호장이라는 신호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맑아졌는데, 이야, 저 멀리 산 엄청 멋있게 보이는 그런 산들이 있네요. 와, 쥐기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오야마역이라는 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속도를 조금 줄여서 통과하게 되네요. 뭐 어떻게 됐든 다시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저 화장실이 엄청 신기한 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데가 달려 있습니다. 야, 기차 화장실이 이렇게 호화로워서 되나? 야. 자, 그리고 지금 열차는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 일대에 들어왔는데, 도치기현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현청 소재지의 이름을 딴 시가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도치기현은 도치기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츠노미야가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 규모가 큰 만큼 도쿄까지 바로 가는 직통 통근 열차도 있다고 하네요.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우츠노미야역을 통과. 자, 왼쪽에 있는 열차는 야마비코라는 열차인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속열차끼리도 추월과 대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역이 많은 열차는 왼쪽에 대피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32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300km를 넘어서 속도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현재는 약 31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일본에서 30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곡선 반경 4000m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호쿠 신간센은 선형이 엄청 좋은 그런 노선이라고 합니다. 자, 진짜 거의 커브 구간 없이 이렇게 선로가 쭉쭉 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320km 대단하긴 하네요. 지금 도호쿠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일본의 간토평야 일대를 달리기 때문에 터널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320km로 달리면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이야, 참고로 이 차량도 이제 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서 곡선 반경 4000m에서도 320km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 우리나라는 틸팅이 되는 고속열차가 없는 대신에 이 경부고속선을 처음 설계할 때 최소 곡선 반경 7000m로 설계를 해놔서 나중에 이제 신형 차량이 도입된다면 350km 이상으로 주행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곡선 반경 4000m에서 320km라니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나스 시오바라역을 통과. 그리고 통과 속도는 약 310km 정도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경부고속선도 신호 개량이 되고 나면 이제 KTX 청룡이 320km로 달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신호 개량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선로 용량 같은 것도 빨리 확보가 돼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청룡이 제 속도를 내서 달린다면 이런 모습이려나? 자, 그리고 열차는 신시라카와역을 통과. 자, 여기도 이렇게 300km 넘는 속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센다이역까지 가는 도중에 지금 5시 20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지금 바깥이 꽤 많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터널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해가 떨어지니까 빨리 어두워지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있는 쪽으로 돌아왔는데 야, 아까 니이가타 출발하고 나서 지금 식사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오전에 제가 미리 사놨던 빵이라도 좀 먹으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도요코인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식사가 있어서 그거를 먹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상당히 배가 고프네요.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먹고 조금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후쿠시마역을 통과. 지금 저쪽에 대기하고 있는 열차는 방금도 저희 열차를 대피하고 있는 열차가 한 대 정차하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고리야마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후쿠시마 현의 중심인 후쿠시마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저 왼쪽에 보이는 저 열차는 야마가타 신칸센, 여기서 분기에 나가는 노선으로 야마가타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시로이시 자오역을 통과, 300km 이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센다이가 있는 미야기현 일대를 달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 빌딩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와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도호쿠 지방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센다이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仙台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광역시급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여정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큰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仙台역에 도착합니다. 야, 지금 여기 내리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아오모리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도착 시간은 17시 50분 51분이구나. 오미야역을 출발한 지 1시간 6분 만에仙台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오미야역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94km인데 잠깐만, 이거 표정 속도를 계산해보면 267km라는 정신 나간 속도가 나오네요. 야, 최고 속도가 267이 아니고 표정이 267km가 나옵니다. 야, 진짜 대단해. 자, 그리고 현재 시각 17시 53분 딱 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仙台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仙台는 아까 말했던 니이가타처럼 이제 해안가 지방에 석유 공업 같은 게 많이 발달한 그런 동네라서 석유 화학 공업도 이제 지방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고 합니다. 이런 2차 산업으로는 방금 말했던 대로 석유 화학 산업이 유명한데 이제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이제 3차 산업 계열, 이제 서비스업 계열이 제일 크게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약 80% 정도 점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건仙台종합 차량기지. 이렇게 대도시 한복판에 일반선 열차들의 차량기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역까지는 32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차는 다시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후루카와역이란 역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仙台역을 출발해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달려왔는데 이렇게 모리오카역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리오카 하면 명물이 냉면이 유명한 그런 동네인데 제일조선인 중에 이쪽에 살게 된 제일조선인들이 그 당시 이 지역 특산품인 메밀을 이용해서 이제 냉면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모리오카에 오면 이렇게 냉면을 한 그릇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미야역부터 함께 달려왔던 이제 앞에 가고 있는 이 코마치오가 여기 모리오카역에서 분리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열차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나오호를 타고 가고자 했던 아키타로 향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오, 간다. 자, 이렇게 18시 36분 앞에 있는 코마치오는 출발했고, 자, 다시 하야부사호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시 37분 딱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모리오카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최고속도가 320km가 아닌 260km로 제한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구간은 정비 신칸센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간이라서 이렇게 최대 속도가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선형 자체는 320km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선형이긴 한데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260km까지만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미야역을 출발해서仙台, 모리오카역에만 정차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정차역이 조금 많아져서 니노헤역, 하치노헤역, 시즈노에 도하다역에 정차한 뒤에 이렇게 시나오모리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니노헤역에 도착. 니노헤역은 대피선이 따로 없고 이렇게 고속열차역 치고는 좀 드문 2면 2선역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열차는 18시 57분 니노헤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혼슈의 최북단이기도 한 아오모리현에 진입. 아오모리현 제2의 도시인 하치노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시 11분 하치노에역을 출발. 바깥에 눈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계속 160km 정도로 달려서 시치노에 도와다역에 정차한 후 종점인 시나오모리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まもなく終点新青森東北線がご予定で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支度ください。 이야, 아까 아침에 사카타역 주변에도 눈 엄청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오모리는 진짜 그거하고 결이 다를 정도로 눈이 오는 것 같네요. 우와, 뭐고 이게. 자, 어찌됐든 도호쿠 신칸센의 종점인 시나오모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시 37분 딱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됐네요. 야,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호쿠 신칸센의 종점이기도 한데 이제 홋카이도 신칸센의 이제 시점이기도 한 역입니다. 그래서 종점이긴 하지만 저쪽으로 선로가 더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하야부사호에만 한해서 이렇게 시나코다테역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자, 제가 탄 하야부사 33호 이 열차는 시나오모리를 종점으로 하는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예약해 놓은 숙소가 시나오모리역 인근이 아니고 아오모리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또 일반선 열차를 환승해서 가야 되거든요. 자, 일반선 승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나오를 타고 아키타로 가서 아키타에서 일반선 열차를 타고 아오모리에 도착하면 지금 이 시간에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다시 사이타마현의 오오미야 쪽으로 돌아가서 우회를 하기는 했지만 야, 역시 이제 고속열차의 힘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회를 안 한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오미야역에서 이제 시나오모리역까지 제가 표정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223km나 나오더라고요. 와, 223km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찾아보는 그런 속도인데 야, 역시 320km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 빠르게 달려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탈 일반선 열차 시간표를 보니까 7시 50분 열차 약 8분 정도만 기다리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こちらの列車もやは秋田から青森に来る列車ですが、ただいま途中駅大館駅を50分ほど遅れて運転しております。 우와. そのため青森行きは新青森20時30分頃の到着を見込んでおります。 아, 제가 방금 타려고 했던 7시 50분 열차 이 열차는 이제 운휴가 떨어진 것 같고 지금 아오모리 열차 20시 4분에 출발한 열차도 지연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우, 추우니까 조금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합시다. 야, 지금 열차 운행 정보를 보고 있거든요. 보자. 아오모리행 47분 지연. 와, 지금 이 상태로 기다리면 거의 9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야, 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아오모리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숙소를 그쪽으로 잡아놔가지고 사실은 그냥 오늘 사카타에서 하룻밤 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오모리 쪽 미리 잡아놓았던 숙소를 취소하려고 하니까 당일 숙소를 취소하다 보니까 이제 반환금 없이 취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억지로 좀 아오모리까지 왔는데 아, 이거 좀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오모리역까지 그렇게 거리가 먼 건 아니니까 내일 사용하게 될 이제 티켓팅을 먼저 좀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일 살 티켓을 이렇게 좀 사고 현재 시각 20시 8분 버스가 20시 11분에 오는 모양인데 자, 뭐 시간은 딱 맞는 것 같네요. 이제 승강장으로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고 이 버스는 제대로 달릴 수 있나?
이야,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오, 온다. 야, 근데 이거 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 일단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되겠다. 으쌰. 오야. 자, 이렇게 아오모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직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역 앞에 있는 호텔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날씨. 신호등이 어디 있노? 아, 여기 신호등이 없으니까 건너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갑다. 이야, 지금 기온 자체는 영하 5도 정도인데, 야, 눈 오는 양은 강원도 해안가 지방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가 이렇게 쌓일 줄이야.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진짜 매년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째 사노. 우리나라는 보통 눈이 오면 한 번에 크게 오고 바로 맑아진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오모리현은 진짜 눈이 많이 올 때면 10일 내내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직방으로 맞는 반면에 이렇게 일본에서는 바다를 한번 건너온 차가운 공기를 맞다 보니까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머금어서 이렇게 도호쿠 지방 아오모리나 아키타현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습기들이 뭉쳐서 눈이 되어서 이렇게 내리는 게 일본 도호쿠 지방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뭐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알 수가 없네.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건너야겠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묵게 될 숙소는 저기 아오모리 마치나카 온센, 아오모리 시내 온천이라고 해야 되나? 직역하면 뭐 이런 느낌의 숙소인데, 이제 저기가 일본에서 철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침대 열차가 아오모리까지 다닐 시절에 이제 저기 온천탕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열차에 탑승을 하러 오는 그런 철덕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칸센이 개통되고 침대 열차가 다 폐지되게 됐지만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건물 바뀐데도 이제 목욕탕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네요. 아휴, 체크인은 어디서 해야 되지? 으쌰, 일단 신발 먼저. 여기는 그냥 욕탕 입구고 여기 이렇게 호텔 전용 통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올라가 보자. 자, 여기구나. 오. 뭐야, 욕탕이 이런 데 있다고? 아, 숙박자 전용 통로 같은 게 있네요. 아침 식사도 저쪽에서 하는 모양이다. 아이고, 이제 체크인을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으로 올랐는데 뭔가 호텔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 코인 런드리도 있구나. 나중에 이거 좀 써야겠다. 자, 으쌰. 이야. 방은 이런 느낌인가? 어제 샀던 토요코인보다는 조금 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그래도 비슷한가? 야야야. 자, 오늘은 이렇게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까지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2,400km 정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열차가 운休되는 바람에 조금 우회를 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덕분에 뭐 오히려 신칸센을 타서 더 좋았다고 해야 되나? 제 원래 목적인 동해안을 따라서 아오모리까지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뭐 올 수 있게 된 게 어딥니까? 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최북단을 향해서
최북단인 와카나이를 향해서 혼슈를 넘어 홋카이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내일쯤이면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기획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내일 마무리를 하는 기획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